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로 네. 기후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경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재난에 노출이 돼도 어떤 지역은 피해 정도가 적고 어떤 네. 지역은 많거든요. 취약계층 기후 변화는 사실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네. 이런 갈래가 있어요. 완화, 하나는 적응입니다. 완화는 뭐냐면 기후 변화의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거나 강도를 좀 약화시키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원인 물질인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활동이에요. 네. 시민들의 이런 각성과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일상에서 줄이는 것도 있지만 네. 의식 있는 사람만 행위하거든요. 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도와 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도와 법. 우리의 대표를 잘 선출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은 어느 당에 속하든 네. 그 지역구의 대표잖아요. 네. 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순진한 얘기 하시네 이러더니만 안 순진했네. 그리고 기업 네, 요즘에 기후가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잡던 그 바다장어도 요즘 많이 좀 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어업, 농업 혹은 뭐 우리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기후입니다. 네. 우리의 날씨 하나에 그날 우리 감정들도 얼마나 기복이 심해집니까? 그런데 그 기복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살기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수준까지 바뀌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걱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만 연구소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진 원장님입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후 영향 많이 받죠. 날씨 영향. 그러니까 날씨랑 기후를 같이 말하나요? 근데 뭐 어쨌든 좀 좀 다르죠. 다르죠. 것 같은데 날씨 네. 영향은 급격하게 받고 있고요. 네. 근데 네. 그 길게 보면 이제 기후의 기후의 영향을 영향을, 많이. 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어디에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뭐 농업을 하고 이런 것들 다 기후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날씨는 사실 매일매일의 기상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기분하고 비슷한 거고요. 기후는 좀 장기간 대체로 한 30년 주기로 보는데 그거는 사람으로 치면 성격이죠. 그래서 뭐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도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날씨와 기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우리가 못 맞출 수 있지만 기후는 거의 맞추죠. 예,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특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기후가 근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전보다. 그렇죠. 급격하게. 예. 원래 뭐 폭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금방 왔다가 갔다 그래서 마른 장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 반복됐던 그런 기후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대 기후대에 속하고 계절풍 기후대잖아요. 예. 그러면 태풍이 있을 수 있고요. 장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름은 좀 고온 다습하고 겨울은 한랭 건조하고 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겨울에 사만사원 이런 게 있었는데 사만사원. 예, 요새는 그런 게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규칙성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아니, 네. 대한민국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제가 고등학생들한테서 느꼈는데, 왜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고딩들이 이제 쭉 걸어가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따라가는데 애들이 우리나라 사계절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름 사계절이야 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계절이야. 그래서 어떤 그냥 자기들끼리 네, 말하는데 여름 졸라 더운 여름, 겨울 졸라 추운 겨울. 그냥 그걸 듣고 야 해안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봄, 거죠. 여름, 가을, 겨울 느낌이 이젠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봄, 가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이제 아주 사라진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경계가 희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이제 좀 기간도 좀 더 명확하고 그래도 봄이나 가을도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간이 됐는데 맞아요. 지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봄하고 가을은. 그리고 아까 뭐 고등학생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여름이 사실 많이 길어졌죠. 네. 그리고 겨울 같은 것보다는 사실 뭐 가을이 좀 길어졌다고 할 수 있나? 여하튼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평균 온도는 올라갔지만
또 혹한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네, 발생한다. 네. 이게 기후 변화입니다. 네네네. 그 지금 올해 여름은 엄청 더 더울까가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올해 여름 엄청 더 더워져요?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기상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예. 사회과학자예요. 그래서 환경에너지 정책이 전공이고 환경사회학 쪽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이제 기후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거는 앞으로 반복되고 어쩌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올해가 남아있는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거다. 내년이 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현상을 야기하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 물질이 온실기체, 온실가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온실가스는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으로 배출이 되는데 물론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산업혁명 이후에는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 때문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그 양이 너무 많아져서 온실 효과를 강화하고 그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불리는 것처럼 전체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고 그것 때문에 대기의 그런 수증기의 양이든 이런 열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대기 흐름, 해양의 흐름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온실 기체가 한 번 이렇게 온실 효과를 야기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대기 중에 계속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산화탄소 같은 게 대표적인데 50년에서 200년 정도를 머무르는데 평균. 그래서 뭐 평균 100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중에 15% 이상 1000년 이상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탄 같은 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온실 기체인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뭐 이게 9년에서 2년 정도 머무른다. 평균 10년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배출되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정도가 20년 동안은 80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온실 효과를 계속 야기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배출된 게 있고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당장 산업혁명기 수준으로 온실 기체 배출을 줄여도 이제까지 배출된 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온실 효과라 그러죠.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게 대기 네. 중에 온실 기체가 그 일부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죠. 네. 묶어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구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이게 뭐 확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의 우리가 겪는 변화라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인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석박사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네, 네. 막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 영어로 프리벤트라 그랬는데 지금은 막는다고 얘기 못 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이미 배출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영어로는 미티게이트 또는 미티게이션이라 그래서 완화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진행 속도를 좀 늦춘다. 줄이게 하거나 강도를 좀 약화시키거나. 예, 그래서 네. 패턴이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폭염이라는 게 올해 있고 내년에는 없고 이거보다 강화된다. 그리고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이상 기후 중에서도 정말 virtually certai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99% 이상의 확률로 발생 지속되는 게 폭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이에요? 예,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반이죠. 사실은 유럽 가면 40도가 넘어가지고 예. 픽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주변에 산이 있느냐, 강이 있느냐, 바다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얼마 올라갔다 그러지만 평균이 그렇지 지역마다 온도 상승 폭은 다르거든요. 전체 뭐 지구 기온은 뭐 1도 올라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한 3도 5도 올라갈 수도 있는. 예, 우리나라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사실은 세계 그래요? 평균보다. 예. 바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자연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 왜냐하면 거예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인데 지금 해양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양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1.5배 이상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다가 깊으면은 수심이 깊으니까 온도 네. 변화가 적을 적겠지. 거라고 예. 상상하는 예측하는데 네네. 사실은 동해안의 온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 그게 명태. 난류, 해류의 영향이 크거든요. 네. 예. 명태 그래서 다 도망갔어. 참치가 잡힌다. 예. 오징어 다 어디 갔냐고.
원래는 이상하게 조금 더 잡혔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획량이 10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예전에는 동해안에서 주로 잡혔다면 그렇죠. 요새는 오히려 그 조금 잡히는 게 서해안, 남해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다른 거 잡으면 되지?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이게 저는 이제 어민이 아니지만 제가 현장 조사를 많이 해서 어민들을 만나보면 어민이 똑같지 않아요. 잡는 고기 종류도 다르고요. 고기 종류가 다르면 그거 타고 나가는 배의 크기나 종류도 다르고 사용하는 어망도 다르고 또 이렇게 고기를 잡는 방법도 달라요. 근데 그게 다 기구가 도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뀔 수가 없어요. 전공 분야를 계속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난 어민은 그물 하나에 5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 장만하면 이제 몇 년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뭐 매 바뀐다고 해서 금방금방 투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이 잡아 잡기도. 그건 있죠. 남획이 문제가 되기는 너무 하죠. 많이 잡아. 예. 근데 이제는 뭐 그 남획과 더불어서 기후 변화 때문에 어민들을 만나보면 예전보다 고기가 덜 잡힌다고 하세요. 그리고 잡히는 고기의 크기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민들도 특히 또 우리는 잡는 어업만 있는 게 아니라 기르는 어업, 양식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수온의 변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1도만 올라가도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폐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왜 광어 같은 거 이렇게 우럭인가 이렇게 서해안에 막 그 양식하다가 온도 때문에 막 수천만 마리 죽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아까 뭐 농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홍수나 가뭄이 있고 이러면 농작물이 수확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금배추, 금사과 이런 것도 경험하고 또 이런 양식업도 이렇게 갑자기 어획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장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근데 지금 뭐 우리 시사 정치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날씨냐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인류사의 중요한 일들은 다 기후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로마의 게르만족 이동해갖고 쳐들어온 거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파리 혁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실은 기후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 기후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이 협업을 해서 어떤 일이 예를 들면 홍근적의 난이다. 뭐 이런 동양의 역사에서도 난이 발생하고 이러면 그때 보면 막 정치가 문란하고 막 이런 이유를 많이 대는데 사실 그 배경에 있었던 게 기후 변동. 그때는 약간 지금하고 구분해서 변동 정도로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 되는 게 큰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인간에 의해서 기후가 변한 게 아니라 자연현상에 따라서 가뭄, 홍수 이런 게 발생하고 대기근.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막 이런 것도 감자 기근 현상인데 그때 이제 소빙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고 막 전쟁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 기후를 이렇게 기후 연대표를 비교해 보면 지구 전체적으로 소빙기가 있었다든지 기후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트럼프 당선된 것도 기후 변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니까. 나중에 한 500년, 1000년 이후에 보면 알고 보니 그때 기후가 이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전략이 이렇게 바뀌고 이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기후 쪽 하시는 분이 그쪽을 밀어야지 이게 장사가 잘 되지요. 저는 이제 증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갑자기 뭐 비가 오고 장마가 줄어들고 폭염이 막 길어지고 이걸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날씨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감당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정해진 미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폭염이다 이러면 덥구나. 에어컨 더 켜야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왜냐하면 물류비도 달라지고 또 아까 장바구니 물가 말씀드렸지만 기후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로 기후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히트플레이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막 최근에 우리가 신림동 지하 그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5호 송내 지하차도에서 이제 지나가던 버스에 타셨던 분들이 사망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이상 기후 재난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느냐, 네. 도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는 여러 가지 수도, 관계, 뭐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건물들이 정말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제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똑같은 재난에 노출이 돼도 어떤 지역은 피해 정도가 적고 어떤 네. 지역은 많거든요. 그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후 변화에도 훨씬 더 취약하죠. 예, 당연히요.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네. 이게 경제적인 취약계층 그리고 또 기후 변화는 네. 생물학적인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 노약자, 그러니까 영유아, 뭐 노령층 이런 분들은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대응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취약하고요. 또 보면은 직업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폭염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건설 현장에 네. 종사하시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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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또 실내 작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에어컨을 또 24시간 트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대에만 트는데 그 전에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네, 네, 네. 또 노무 제공자라 그래서 에어컨 설치 기사라든지 노무 제공자. 예, 네. 그리고 또 플랫폼 노동자들, 그다음에 또 라이더들. 그래서 이런 직업에 따라서 폭염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고요. 또 똑같은 폭염에 노출돼도 이 신체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괜찮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만 노출이 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네, 없고 그래서 네. 뭐 온열 환자, 네. 열사병에 걸린다거나 심지어 사망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온열 환자가 3,704명이었고요. 네. 이게는 뭐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통계를 낸 건데 사망자가 34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작년 되게 높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건 우리의 그 보건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보건 정책도 달라져야 되고 또 도시 설계, 도시의 그런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죠. 우리 생활 양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뀔 것이 뭐고 좀 우리가 좀 생각하기 편한 그다음에 우리는 뭐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몇 개만 좀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시면 뭐 있습니까? 기후 변화는 사실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네. 이런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완화, 하나는 적응입니다. 적응? 예, 적응. 완화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거나 강도를 좀 약화시키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원인 물질인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는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기업이 굉장히 책임이 크지만 사실 저는 요즘 시민들의 이런 각성과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엄청 많은 온실기체를 배출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다 관련돼 있어요. 네. 저는 인간 삶에 예전에는 3요소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4요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요새 주장하고 있어요. 뭐가 의식 네. 주만이 아니고 아. 동이 들어가야 된다. 이동. 이동하면서도 우리 에너지 엄청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무엇을 타고 이동할 거냐 아. 되게 중요합니다. 다 집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의식주도 우리가 비행기 옷을 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네. 사 입을 거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배출할 거냐, 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열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예.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음식은 우리가 익혀서 먹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날로 좀 먹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날로 먹을래 또 양식도 하고 거기도 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여하튼 그리고 설거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하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거주 공간에서 사는 거 네. 그게 이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기계의 사용. 그래서 우리 자체도 배출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전 자취할 때 라면 끓여 먹고 그 설거지를 안 하고 거기 다시 라면 끓여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유, 환경 그러면 보호에 좀 뭐 앞장섰습니다. 물의 소비량은 줄어들었겠지만 위생에서 또 문제가 위생 발생했어요. 지금 따질 때입니까? 잘 안 씻고 같이 갈 뭐 수 이런 있는 거 게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래서 너무 뭐 샤워를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문제죠. 근데 아주 그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있지만 정도가 적당하죠? 아우 그건 또 냄새 위생이 있잖아요. 아니, 지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짧게 해야죠. 짧게. 저는 그래서 네. 샤워를 하더라도 짧게 해야 되는 물 거고요. 받아서 쓸까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일상에서 줄이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줄이는 사람만 줄이고 의식 있는 사람만 행위하거든요. 근데 의식 없는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많이 하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제도와 법을 바꿔야 됩니다. 제도와 법? 예.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는데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없는 사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로 뭐 four-way stop이라 그러죠. 너무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딱 와서 탁 서고 순서대로 착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와 이래서 선진국인가? 너무 잘 지킨다 이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속 빡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단속, 예. 그게 단속을 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단속을 와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도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주차 이렇게 동전으로 주차하는 것도 너무 민감하게 동전,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이게 25센트를 8개까지 넣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럼 아마 2시간 정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보니까 시스템이 앱으로 해서 다 바뀌었는데 그것도 우리는 지금 무단으로 주차해놓은 데도 많잖아요.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네. 근데 거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덕성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태료가 세군요. 그냥 견인을 해가면요, 견인 비용도 물어야 되지만 자기가 그거 다 찾으러 가야 되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일상에서 뭐 이렇게 저처럼 텀블러를 쓰고 뭐 손수건을 쓰고 계단으로 가고 대중교통 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표를 잘 선출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를 출마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은 어느 당에 속하든 네. 그 지역구의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느 당에 속했든 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처음에 교수님 순진한 얘기 하시네 이러더니만 안 순진했네. 그리고 기업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이면서 시장에서는 소비자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느냐, 네. 그리고 어떤 기업의 제품을 사주느냐, 저는 이것도 투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우리 대표를 뽑는 건 정치 투표지만 돈으로 하는 투표. 예, 그거는 화폐 투표라고 제가 이름 지었어요. 경제 투표, 화폐 투표죠. 그래서 이 투표를 어디로 하느냐. 그리고 요새는 많은 분들이 또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하잖아요. 예. 어떤 기업에 투자해 줄 거냐. 그것도 투표예요. 그래서 이런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이자 소비자인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요. 또 저는 막 입으로 이렇게 나는 뭐 환경 좀 해. 그리고 이런 거 약간 쓰고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컬러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아니 뭘 해야 되냐면 네. 환경단체를 후원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 한 달에 1, 2만 원이 아까워서 커피는 하루에도 5,000원, 6,000원짜리 사 아니, 드시면서 후원하면 거기는 환경 운동 잘 해요? 하도록 만들어야죠. 또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요새는 뭘 하냐면요. 네. 커뮤니티 활동을 또 열심히 해요. 커뮤니티. 예, 아까 빠진 게 있어요. 요새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은 네. 뭐 축구나 야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팬덤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요새 특히 예를 들면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기후변화에 민감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야구장이 너무 더워서 야구장이 야구 경기가 취소가 경기를 돼요. 맞아 취소해요. 폭우가 네. 내리거나 또는 폭염이 되면. 그래서 네. 그중에 일부의 분들은 야 이거 기후변화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야구도 못 즐기겠구나.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래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구단에 요구하는 거예요. 일회용품 그만 쓰자. 야구 이 응원봉 플라스틱 봉 그만 쓰고 대짝이라 그래서 그 대나무로 짝짝이를 만들어서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여러 뭐라 그럴까 경기장에서 일회용품 퇴출시키면서 이제 다회용기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요새 진짜 그 푸드 트럭들 많이 있잖아요. 네. 축제 같은 거 하면 다회용기를 쓰더라고요. 전부 다. 푸드트럭에서. 그러니까 일반 아예 거기 있는 모든 푸드 트럭이 똑같은 다회용기를 써요. 그래서 회수를 이렇게 약간 옛날 떡볶이 접시 같은 거 그런 거 쓰면 그냥 어디서 사 먹든 똑같은 데다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그 네, 재활용하고. 그걸 해서 예, 다시 그게 쓰는. 서울 같은 경우에 한강 고수부지가 그런 시스템이 고수부지 있거든요. 몇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다가 하면은 그 회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배달 음식 많이 시키잖아요. 네. 거기 보면 포장 너무 많아요. 다회용기를 원하는 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아직 예를 들면 그거 서울 하는 시내 데가 전체가 드물죠. 아니고 네, 드물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선택권
저작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는 네. 짜장면 다 다회용기였잖아요. 맞아요. 아저씨들 근데 찾으러 그게 왜 왔었는데. 없어졌냐면 아저씨가 찾으러 오려면 돈이 더 들어서. 예,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 업체가 따로 있어서 회수를 그 업체가 해서 세척까지 깨끗이 소독까지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스템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기 먹은 거 말고 이제 그냥 빈 그릇만 내놓으면 되는데 그 빈 그릇에다가 막 이것저것 나쁜 쓰레기에 막 사람들입니다, 국물에 진짜. 해갖고 그거 설거지해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까지는 안 해도 바라진 되고 그냥 먹을 않는데 것만 잘 먹고 내놓으면 되는데. 자기 먹은 것만 빼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비워놓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본 매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담배 열심히 하는 거 꽁초만. 좋은데 저는 지금 좀 이상한 얘기지만 텀블러하고 에코백을 저는 이제 그만 만들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예. 텀블러 한 12개 있잖아요. 우리 텀블러 저. 집에 너무 예, 많잖아요. 예, 예. 이게 저는 환경에 더 문제인 거 그래서 같고 에코백도 요새는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거절하기예요. 내가 있다면 받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확산이 물론 처음에는 이제 좀 네네. 그 가시성이 떨어지겠지만 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거절하면. 거절하게 되면 이제 그런 움직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오늘 출연료도 거절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주시는 줄 몰랐어요. 됐다. 그렇게 이제 누군가 막 그냥 커피 막 자꾸 주려고 하고 이런 것 좀 거절하고 예, 텀블러 예. 선물하는 거 거절하고. 예. 예, 나는 그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에코백도 나는 있어. 상대 돈으로 좀- 줘. 네. 돈으로 줘. 상대 어떤 뭐 진심을 내가 뭐 싫다는 게 아니고 예.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하자.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 계셨을 때 네. 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종합 계획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에코 마일리지가 쌓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내가 텀블러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만 교환해. 아니 그 교통카드로 충전 네네.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가 교통카드 충전도 네. 되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부하기가 있었어요. 예. 에너지 그러니까 빈공 가구들에게 내가 지원하고 싶다. 냉난방이 워낙 이게 잘 안 되고 또 네네네. 가옥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똑같은 냉방 난방 에너지를 써도 그 집은 여름은 훨씬 겨울이 덥고 떨어져요. 겨울은 춥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아예 그렇게 주지 말고 진짜 선물할 바에야 이렇게 기부하기 그런 선택지를 만드는 것도 있겠죠. 일회용기가 너무 또 싸. 그리고 일회용품 같은 게 너무 싸요. 네. 그게 이제 정책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정책에 그 회수 그 처리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하면 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네. 그런 정책이 없으니까 싼 거예요. 네. 종이컵 하나에 3,000원씩 해봐. 그 누가 쓰겠냐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처리 비용까지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치적 저항이 엄청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하는 정치인을 안 뽑아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재선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안 힘듭니다.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소영 의원이 그 환경 전문가로 국회 들어왔는데 양평 고속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도 하시긴 해요. 쉽지가 않다. 환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막 각광받는 그 이슈가 좀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또 사람들을 결국은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정치인들 약간 좀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네. 표랑 연결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시민입니다. 네. EU 같은 데서는 친환경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난리가 재선이 나니까.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잘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그리고 단지 온도가 올라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산업이 바뀌는 문제이고 아까도 취미생활까지 바뀌고 사실 아까 정신질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울증 환자도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너무 습하면 불쾌지수도 예. 높아져서 사회 갈등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영향받는 취약계층도 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지금 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또 여름에 경제적인 막 문제이고. 날씨 덥다고 땀 난다고 해서 빨래 엄청 돌리는데 그 빨래 세제나 이런 것들도 엄청 좀 오염이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플라스틱이. 빨래를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거기 옷방에 방향제를 놓고 맞습니다. 옷에 좀 급급한 냄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아주 특화된 친구가 바로 위프, 방향제. 그 친구는 네. 방향제가 아니라 탈취제. 정확하게 탈취. 탈취. 방향 네. 효과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모든 냄새를 한 30분이면 없애줍니다. 그냥 다른 냄새로 막 강한 냄새로 덮는 게 아니고 무슨 네. 꽃 냄새, 무슨 어쩌고 시큼한 냄새, 나무 냄새 덮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친구는 그 나쁜 냄새들을 빨아들이는 친구입니다. 아주 친환경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써보고 싶은데요. 요거 한번 냄새 네. 한번 맡아보실래요? 이거 이제 차량용으로 쓰시면 좋은데. 왜냐면 저는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아, 정말요? 그거를 그냥 쌓아놓으면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세탁기 그거 네. 돌리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빨래 바구니에 그냥 집어넣지 않고 빨래 바구니에 이렇게 걸쳐놔서 좀 건조시켜서 네. 집어넣어요. 요거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 자연유래 소나무 에센스 오일입니다. 예, 그래서 코끝까지 아주 시원하시죠? 좋은데요, 냄새? 예, 파인 트리 냄새. 예, 어르신 아이 있는 집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탈취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사보시겠습니까? 네, 뭐 제 출연료로 바꿔주세요. 네, 8대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도 완료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최대 32% 할인 또 차량용 옷장용 이 슬림형은 추가로 또 증정까지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 수량이니까 빨리 구독자 혜택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프 탈취제 향이 참 네, 좋다. 시원한 향이 시원한 향. 나네요. 여름에 네. 진짜 잘 맞는다. 네. 네. 자, 기후 요런 거- 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네. 빨래 세탁 횟수를 줄이는 줄일 수 수 있어요. 있죠.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에너지도 그렇고요. 또 그렇지. 물 소비량이 줄어들기 그렇지. 때문에 물을 만드는 건 절반이 네. 에너지거든요. 전기거든요. 맞네. 걸어다니는 물을 탄소 아끼면 전기를 발자국들이라서 아껴요. 쉽지가 네. 않습니다. 진짜 빨래도 좀 노력이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요새는 또 빨래를 하면 건조기를 쓰시잖아요. 네. 대부분 가정에 또 공간이 이게 말릴 공간이 부족해서 근데 네, 안 돼. 건조기 같은 건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전력 소비량이 엄청 높아요. 맞아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쉽지 않네요. 건조기 쓰지 않고 그냥 자연건 그게 또 그럴 너무 때 좋아. 이거 쓰면 좋겠네요. 네. 창문 좀 열어놓으면서 이거 하면. 그렇죠. 네. 그냥 자연건조식이 더 나아요. 옷 섬유에도 그게 더 그렇죠. 나아. 왜냐하면 이게 줄어들거든요. 네. 배꼽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안 씁니다. 네. 건조기. 있어요. 예. 돌돌 말려 올라가죠. 예. 기가 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님은 요 정도로 말씀 나누고요. 예. 다음에 한번 또 기회 있을 때 모셔서 우리 심각한 환경 이야기 좀 더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